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AMPM 글로벌 광고기획본부 1팀 양세준 팀장입니다. 오늘은 구글 애널리틱스 GAIQ 자격증 제2강 구글 애널리틱스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의 공통 스크립트 설치, 그 다음에 UTM 사용법, 그 다음에 목표값 설정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앞서 1강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이번 강의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GAIQ 자격증을 획득을 하시려면 GA를 활용할 줄 아셔야 되고 실제로 이런 설치들까지 할 줄 아셔야지만 GAIQ 획득까지가 절차가 굉장히 쉬운데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좀 최대한 좀 가벼우면서도 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을 준비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좀 최대한 편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1강에서 진행했던 거에 대한 거를 잠깐만 복습을 좀 하면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모든 애널리틱스 솔루션의 가장 최상의 솔루션이다. 두 번째는 무료 솔루션이다. 세 번째는 구글 애즈에서 나오는 광고 시스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진행하는 모든 매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분석 솔루션이다. 이렇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에도 네이버 애널리틱스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 있고요. 다음에도 로거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외의 솔루션인 뭐 에이스 카운터라든지 어도비라든지 이런 솔루션들이 있고요. 근데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고 싶은 대로 그리고 저희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솔루션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가장 자세하면서도 더 세부적으로까지 볼 수 있는 솔루션이 구글 애널리틱스이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보기 편하고 무료 솔루션이고 세세한 내용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입맛대로 만들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A 설치 방법을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1강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홈페이지를 만드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홈페이지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죠. 호스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FTP 정보나 개인 독립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카페24라는 호스팅사예요. 호스팅사는 많이 있죠. 뭐 메이크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고도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카페24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설치를 하는 방법은 호스팅사가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면은 코드값만 가져가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독립몰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FTP 정보라는 게 필요합니다. FTP 정보는 이거는 파일질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강제적으로 디자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뭐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모를 가지고 계시거나 호스팅사 분명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본인의 홈페이지나 이런 운영 관리 쪽을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독립몰인지 혹은 임대형 쇼핑몰로 카페24나 고도몰을 이용하는지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개 다 로그인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카페24, 뭐 고도몰, 메이크샵 등 호스팅사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관리자 정보 계정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호스팅사에서 뭐 마케팅 영역 혹은 쇼핑몰 영역의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자 정보, 관리자 뭐 마스터 계정이 될 수도 있고 부관리자 계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코드값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몰, FTP 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호스트에 대한 URL 주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아이디랑 비밀번호, 그 다음에 포트 주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요거는 그 홈페이지를 개발하신 분만 거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계정이나 이런 공유는 좀 어려울 수 있고 본인이 광고주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계정 정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솔루션이나 뭐 구글 애널리틱스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다른 분석 솔루션이나 뭐 스크립트를 넣으실 때 꼭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기억해 주시고 어디다 적어 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위에 보이는 추적 아이디 UA로 시작하는 숫자 다시 숫자, 이 추적 아이디를 가지고 호스팅사에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요 두 번째 보이는 거 전체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디자인 영역, 헤드 영역에 붙여놓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실제로 넣은 내용인데요. 요 위에 거 같은 경우는 호스팅사에서 이렇게 헤드 태그 소스라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UA 다시 숫자 다시 숫자, 요거만 붙여 넣으면 바로 설치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독립몰 FTP 정보로 로그인을 하셔서 진행하는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스크립트,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런 헤드 디자인 영역에 들어가 있는 헤드 영역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되게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는데, 그냥 호스팅사냐 독립몰이냐 두 개만 기억하시고, 호스팅사면 요 추적 아이디 값, 그리고 독립몰이면 요 스크립트 두 개를 복사하셔서 맞는 위치 영역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사실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영상으로도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셔서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지금 가입을 하셨어요. 여기는 가입을 하시고, 이게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요 아래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으로 관리라고 적혀져 있어요. 관리를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에 추적 정보, 그 다음에 추적 코드가 있습니다. 추적 정보에서 추적 코드를 들어가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옆에 보이는 추적 아이디 혹은 스크립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본인이 독립몰인지 호스팅사인지만 알아보시고 해당 영역에 맞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PC랑 모바일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 모바일 둘 다 넣으셔야 디바이스 기기로 보셨을 때 정확한 트래픽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깜빡하고 PC만 넣으셨다 라고 하면 PC에서 나오는 데이터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도 모바일만 측정이 가능하고요. 요 스크립트를 넣고 나면 그 해당 카테고리에 트래픽 전송이라는 여기 옆에 나오는 요런 글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트래픽 전송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한 개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혹은 두 개의 사용자, 그러니까 사용자가 있다고 나타날 거고요. 만약에 잘못 넣었거나 다른 영역에 넣었다고 하면 이렇게 계속 최근 48시간 동안 수신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트래픽 전송을 해보시고 정확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혹은 안 되어 있는지 요 두 가지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 후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들어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구글 애널리틱스의 공통 스크립트를 넣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지만 공통 스크립트는 이런 트래픽이나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구글 애널리틱스가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코드 값이나 데이터 값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내 입맛대로 혹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런 스크립트들 같은 경우는 이미 구글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필수적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글 애널리틱스의 UTM 태그라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UTM 태그라는 거는 기본적인 형식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보고 싶은 내용은 본인이 직접 코드 값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UTM 태그나 뭐 이런 치환값, 코드 값들에 대한 언어가 어려울 뿐이지 실제로 이 태그 값들에 대한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구글 애널리틱스가 읽을 수 있도록 코드를 설정해주는 명이 UTM 태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글 애널리틱스가 간단한 데이터 트래픽만 잡는 게 아니라 각 매체별로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걸 읽을 수 있도록 코드를 달아주는 게 UTM 태그 혹은 UTM 코드 값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UTM 이라고 해서 시작은 UTM 언더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UTM으로 시작할 때는 이걸 어디다 넣느냐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뭐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광고 영역이 될 수도 있고 항상 연결 URL이라는 걸 넣습니다. 특히 광고 영역에서는 100%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실 때 해당 페이지에서 바로 자사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URL을 달아 놓으실 수가 있어요. URL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그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www.ampm.co.kr 같은 그런 것들을 URL을 하고요. 이 URL 뒤에 이 UTM 값들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넣는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넣는데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UTM으로 시작할 때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www.ampm.co.kr로 끝나는 URL이 있습니다. 그 뒤에 UTM 값을 넣으려면 이렇게 첫 번째 슬래시 물음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물음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요거를 이제 저희 말로는 엔드 값이라고 하는데 엔드 값을 넣을 것이냐,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홈페이지의 URL이 끝난 다음에 뒤에 저희가 텍스트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보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많이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냥 딱 깔끔하게 www.momomo.co.kr로 끝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www.ampm.co.kr 슬래시로 끝나는 것도 있을 거고, 다시 www.ampm.co.kr로 끝났는데 막 물음표에 뭐 프로덕트 뭐 어쩌고 타입P 뭐 어쩌고 NP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보통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딱 떨어지거나 아니면 뒤에 슬래시로 끝나거나. 근데 이제 상세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이제 정확한 도달을 위해서 상세 페이지 혹은 뭐 필요한 페이지들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광고 영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넣는 방법이 굉장히 조금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요. 요 예시가 딱 요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사실 많이 볼 필요 없고 총 URL에 물음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만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앞서 보시게 되면 차이점이 좀 보이시나요? 제가 일부러 색깔로 좀 칠해놨는데 첫 번째 깔끔하게 끝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슬래시로 끝난 경우, 세 번째 복잡하게 끝난 경우. 여기서 뭐 이것저것 많이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음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번처럼 깔끔하게 끝난 경우는 슬래시하고 물음표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유는 슬래시는 이 URL에서 여기서 끝났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www.ampm.co.kr로 끝나고 슬래시로 끝나면 여기서 그냥 URL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물음표가 들어가는 얘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 다음에 코드 값들을 입력을 할 거다 라는 의미로 쓰여요. 근데 여기 세 번째 보시면 www.ampm.co.kr 슬래시하고 물음표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프로덕트 엔드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물음표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차이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세 번째 3번 같은 경우는 AMPM 홈페이지에서 끝났고, 그리고 이 다음에 코드 값을 넣을 건데 프로덕트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이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파란 색깔로 엔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엔드 표시는 이 프로덕트 다음에 내가 그 다음 코드 값을 입력할 거야. 그래서 그리고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걸 넣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총 URL에 물음표가 몇 개 들어갔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총 URL에 물음표는 딱 한 개만 들어가시면 돼요. 좀 예시로 요거를 잡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색깔별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파란색은 그 해당 홈페이지의 URL, 그리고 슬래시 물음표로 들어가면은 1번 같은 경우 AMPM 글로벌 URL에서 코드 값도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부터 UTM 코드 값을 읽겠다 라고 해서 슬래시 물음표가 들어갔고요. 뒤에는 이제 제가 만든 UTM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AMPM 글로벌 슬래시로 끝났으니까 물음표 지금부터 다시 UTM을 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AMPM 글로벌에서 프로덕트 코드 값을 읽고 그 다음에 UTM을 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URL이 많고 이러니까 되게 복잡한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음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URL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아 이걸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넣지가 아니라 제일 처음부터 www. ampm. 물음표 없어. co. 물음표 없네. kr 없네. 슬래시 물음표 물음표가 들어갔네 라고 하면 이 URL은 더 이상 물음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end 값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www.ampm.co.kr 쭉 있지만 물음표가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면 코드 값을 읽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끝내고 물음표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끝내져 있는 상태에서 물음표를 넣을 것이냐, 이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UTM을 넣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UTM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기 보시면은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번 소스, 2번 미디엄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는 필수 값이라고 합니다. 소스 다음엔 분명히 어떤 매체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미디엄 같은 경우는 뭐 소셜인지 디스플레이인지 혹은 과금 방식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캠페인이나 텀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시는 걸 넣으시면 돼요. 심지어 한글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샘플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물음표가 들어가 있죠. example.com 그 다음에 물음표로 시작하죠. 이 물음표에서 UTM에서 뭐 순서는 사실 상관없기는 한데 보통 소스를 먼저 넣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넣어야 소스, 미디엄, 캠페인, 그 다음에 컨텐츠나 텀 이렇게 넣으시는 게 가장 편하긴 해요. 왜냐면 나중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보시게 되면 순차적으로 보시게 될 텐데 그 데이터를 나중에 뽑아보시면 이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이 순서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는 똑같은 동일한 코드 값들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는 UTM을 소스부터 넣고 뭐 카카오에는 미디엄부터 넣고 이렇게 되면은 엉킬 수가 있어서 계속 첫 번째는 소스, 두 번째는 미디엄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예시 같은 경우는 지금 소스에 페이스북을 넣었고요, 미디엄에 디스플레이를 넣었고, 캠페인에 1월 쿠폰 프로모션, 그 다음에 컨텐츠에 3,000원 할인 쿠폰 배너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정상적으로 코드 값들이 잘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보게 되면 페이스북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로 나온 영역 중에 1월 쿠폰 프로모션에 대한 300원 할인 쿠폰 배너에 대한 영역을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든 뭐 배너 영역이든 그 소재가 굉장히 많죠. 사이즈도 다 다를 거고 노출되는 계제 위치도 다를 거고 얘네가 언제 노출이 됐는지 언제 클릭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 1월 쿠폰 프로모션인데 3,000원 할인도 있고 5,000원 할인도 있고 만원 할인도 있고 뭐 2만원 할인도 있고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이 소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개개인에 대한 소재들을 모두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이렇게 각각의 이벤트성이 있는 컨텐츠나 캠페인을 넣게 될 경우는 한눈에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진행한 매체들이나 이런 소재들이 어떤 것들이 가장 반응도가 좋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력해야 될 소재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고요.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네이버 검색 광고네요. 여기도 소스에는 네이버가 들어가 있고 미디엄에는 과금 방식을 넣었어요. CPC. 그리고 캠페인은 네이버 SAPC를 넣어뒀고 그 다음에 텀에는 립스틱을 넣어놨습니다. 보통 텀에는 키워드를 넣어놓긴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요 코드 값을 읽어보면 네이버 검색 광고 PC로 진행한 것 중에 클릭당 비용으로 나가서 립스틱으로 검색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만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하고 나게 되면 이렇게 검색 광고로 PC로 들어온 사람들만 시간대별로 혹은 연령별로 지역대별로 어떤 구매를 했던 경로별로 이렇게도 쭉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UTM을 넣는 것들은 가장 큰 이유는 단 한 개예요. 우리가 어떤 매체, 어떤 소재를 활용했을 때 그 소재들의 반응도가 얼마나 좋을 것이냐, 과연 페이스북에서 스폰서 광고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인지, 카카오 배너를 할 거면 비즈보드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다음 초기 배너가 좋은 것인지,
그럼 그 배너의 사이즈나 소재는 어떤 것들이 좋은 것인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영역은 브랜드 검색 광고입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는 워낙 CTR이 높죠. 그리고 A/B 테스트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럼 각각의 썸네일들 그리고 클릭이 되는 영역들마다 사람들이 어떤 영역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사람들의 반응도는 어떤지가 굉장히 궁금하신데,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에서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한 내용만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특히 SNS 영역이나 배너 영역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할 정도의 마케터 분들이나 클라이언트 분들이라면 분명히 어느 정도 스펙딩도 굉장히 있으실 거고 반응도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남들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세세하고 세밀한 지역까지도 보시고 싶어 하실 텐데, 그런 영역들을 잡기 위해서 그럼 디자인 영역에서는 배너 소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배너 소재가 반응도가 좋았는지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체별로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네이버 광고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카카오 광고가 진짜 실제로 데이터가 좋은 것인지, 단순히 노출이나 클릭수, 로아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소재 각각의 배너들에 대한 데이터들은 어떠한지, 어떤 이벤트성이 있는 소재들은 30대 남성의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반응도가 좋았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색감이나 혹은 이미지성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해서 노출을 시켰더니 대전 지역에 있는 20대 여성분들이 더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에 맞는 지역, 성별, 나이, 취향, 오디언스에 대한 타겟팅들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UTM에 대한 코드 값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소재를 많이 만들고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광고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게 이 UTM 태그 소스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제가 그러니까 광고 세팅을 해놓은 광고주들인데요. 여기 위에는 네이버입니다. 제일 위에는. 두 번째는 모비온이고요. 세 번째는 페이스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URL이 전혀 다르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UTM, 소스값, 네이버 이렇게 쭉 들어가 있을 텐데, 이 나중에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데이터를 UTM으로 뽑아 보시면 내가 넣은 UTM 기반으로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비온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페이스북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 데이터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여기 위에도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광고주 분이신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브랜드 검색 광고로 들어온 건데,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위에 보이시는 URL처럼 각 홈페이지에 대한 URL이 있고 /UTM 소스 네이버 이렇게 쭉 써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게 되면 클릭해서 들어갔을 경우도 이렇게 UTM 코드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광고주 혹은 본인이 마케터라고 한다면 내 광고주들이, 그리고 클라이언트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이런 UTM 코드 값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실제로 클릭하면 들어가면 이렇게 UTM 코드 값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UTM 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나 카카오 픽셀, 페이스북 픽셀도 각각의 코드 값들이 있어요. 그게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다른데,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넣는 코드 값은 UTM이라고 부르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에서 부르는 거는 NAPE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카카오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긴 한데, 이것들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URL이 막 복잡하게 써져 있는 걸 분명히 한 번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코드 값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UTM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로그 분석이나 솔루션에 대한 이 코드 값들은 저희가 임의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영역은 구글 애널리틱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URL이 이상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UTM으로 들어가서 막 한글도 써져 있고 샵 골뱅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분명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본인들이 이 URL을 보고 본인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든지 저희가 보고 싶은 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얼마만큼 본인이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구글 애널리틱스 공통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셨다면 UTM 코드값까지 반드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UTM을 넣지 않으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반쪽짜리 데이터만 보고 계신 거예요. 똑같이 다른 로그 분석처럼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이것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전문가고 또 마케터라면, 그리고 정말 클라이언트 분들이어서 정말 우리의 업종이 잘 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보시면 다른 로그 분석이나 솔루션에 대해서 보시는 데이터들과 정반대되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데이터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각 매체들은 이렇게 많이 있죠. 뭐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모비온도 있고, 구글도 있고, 리얼클릭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해당 영역의 광고 영역에는 모두 연결 URL이라는 걸 넣게 돼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못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광고 영역엔 연결 URL이 다 있습니다. 이 연결 URL, 저희가 넣고 싶은 연결 URL, 그게 상세 페이지가 됐던, 메인 페이지가 됐든, 이벤트 페이지가 됐든, 해당 페이지 URL이 끝나고 난 뒤에 UTM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URL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물음표. 이 총 URL에 물음표가 들어가 있냐 없냐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물음표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물음표로 시작을 하고 UTM, 그 다음에 소스, 그 다음에 UTM 미디엄, UTM 캠페인, 그 다음에 UTM 텀 혹은 UTM 컨텐츠, 이렇게 네 가지를 넣어주시면 여기 위에 보이는 데이터처럼, 여기가 상세 내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매체 정보고요. 보시면 페이스북 CPC에서 인플루언서의 어떤 한 인플루언서 비디오에서 이 정도 데이터가 나왔다 라는 걸 측정이 가능하고요. 뭐 네이버도 나와 있고 각 매체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매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UTM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되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물론 각각의 로그 분석이나 뭐 로거나 카카오 픽셀이나 모비온에서 보실 수 있지만, 그거를 언제 하나하나 다시 다 뽑아서 다시 보고서 형태로 만들고 그럼 다시 또 분석을 하고 하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한눈에 보고 싶어하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많아요. 그래야 아무래도 한 번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집중해야 될 매체들이나 아니면 소재들 파악하기가 가장 편리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용하시고 나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신세계를 느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공부하고 이 데이터 광고주들한테 전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극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제가 만든 UTM 코드인데, 사실 뭐 그냥 예시로 만든 거라서 대충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근데 형식은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 처음에 URL에서 슬래시 물음표로 시작하면 UTM 언더바 소스는 네이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end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 UTM 미디엄에서는 뭐 CPC가 될 수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시는 내용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혹시 만약에 이 UTM 소스를 직접 만드시기 좀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저희 회사분들에 한해서 저한테 네이트온 주시면은 제가 UTM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엑셀로.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내용만 기입하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으니까 저한테 네이트온 주시면은 제가 요거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구글 애널리틱스의 목표 설정인데요. 목표 설정은 사실 여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코드 값을 입력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일단 목표 설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네이버가 됐든 뭐 페이스북이 됐든 일반적인 전환 측정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클라이언트 분들이 원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저희 같은 마케터들이 실제로 여기서 데이터는 어떻게 나올까라고 전환 측정을 해보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직접 넣을 수 있는 영역이 목표 설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목표 설정하고 목표 설명에 대한 유형을 선택하고 목표 세부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뭐 도착 시간, 세션단 페이지,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이론 개념이라서 사실 여기는 모르셔도 되고 실제로 만져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단 구글 애널리틱스의 계정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여기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까라고 궁금하셔서 목표 설정을 하실 때 딱 한 가지 중요하시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목표는 최대 30개밖에 잡지 못합니다. 삭제도 되지 않고요. 더 추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는 정말 중요한 영역만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꼭 우리가 정말 이벤트성으로 정말 공격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경우나 혹은 이게 뭐 약간 마지막 승부수다 혹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만 꼭 목표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평생 전환을 측정하고 싶은데 정말 홈페이지를 아예 뒤바꾸지 않는 이상 여기는 계속 전환 측정을 하고 싶어라고 느껴지는 곳, 요럴 때 목표 설정을 하시고요. 꼭 신중하게 선택해서 목표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표 설정을 하는 방법은 아까 구글 애널리틱스에 들어가셔서 그 설정 톱니바퀴 모양 설정 말씀드렸죠. 거기서 들어가면 목표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설정하면 목표를 설정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통 템플릿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사실 템플릿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태그 매니저라는 거를, 그러니까 구글 애널리틱스에 태그 매니저라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랑 같이 병행할 경우에 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맞춤 설정으로만 잡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맞춤 설정으로만 잡습니다. 그 맞춤 설정으로 잡을 수 있어야만 저희가 원하는 URL이나 아니면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전환 측정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아까 그렇게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 이름 지정입니다. 말 그대로 전환을 측정하고 싶은 이름,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장바구니에 담은 내역들만 보고 싶다든지, 혹은 뭐 어떤 DB를 넣는데 클릭이 되지 않는 DB, 아니면 뭐 단일 페이지여서 전환 측정으로 잡을 수 없는, 스크립트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일 경우는 이렇게 목표 지정에 대한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 이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형입니다. 유형 같은 경우는 네 가지가 있어요. 도착, 시간, 세션, 이벤트. 요거는 말 그대로 언제 도착했냐, 도착한 시점으로 전환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들어와서 시간이 일어난 대로 뭐 5분 이상에 대한 간격이 있는데 5분 동안 이 페이지에 도착한 걸로 해서 전환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세션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세션 시간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한 사람이 반응했던 반응도를 보는 걸 세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응도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전환을 측정을 할 것이냐, 혹은 이벤트라고 해서 어떤 이벤트 형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 데이터를 잡을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도착한 걸로 전환을 잡을 거냐, 오래 머문 시간으로 전환을 잡을 거냐, 세션이 발생한 시간으로 전환을 잡을 거냐, 이벤트 발생한 시간으로 전환을 잡을 거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환 페이지 URL인데요. 요것도 세 개가 있어요. 시작, 같음, 정규식,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환 페이지 URL은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 URL에서 시작하는 걸 전환으로 잡을 것인지, 혹은 같은 URL이 포함되어 있었을 때도 잡을 것인지, 혹은 정규식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형에 대한 부분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통은 도착으로 많이 합니다. 시간이나 세션 같은 경우는 사실 부정확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세션 값이 각각 다 달라지고요.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전환 측정을 5분 단위로 하는데 5분 동안 그 페이지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표 설명 같은 경우는 그 유형의 같은 경우는 도착으로 많이 잡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 이 세부 정보에 대한 그 시작 값인데요. 전환을 잡으려면 거기에 대한 버튼이 있던가, 혹은 ID 값이 있던가, URL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홈페이지마다 URL이 각각 다 달라요. 카테고리마다 다르고, 뭐 어떤 상품마다 다르고, 정보마다 다르고, 뭐 리뷰나 이벤트성마다 각각 다릅니다. 보통은 그 홈페이지의 공식 URL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뭐 AMPM을 예를 들면
www.ampm.co.kr은 거의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슬래시에서 뭐 프로덕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리뷰나 뭐 리설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어로 막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작값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넣은 URL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기는 중복이 돼 있어도 모두 전환으로 잡겠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ampm을 URL로 잡았어요. ampm.co.kr. 그럼 모든 페이지를 들어갈 때마다 전환이 다 잡히겠죠. 왜냐면 ampm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보통 시작값으로 할 때는 뭐 정말 큰 행사가 있거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전환 측정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같음으로 많이 전환 측정을 합니다. 같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URL에 내가 정해놓은 이 URL에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전환으로 잡습니다. 마케터 분들은 보통 대부분 많이 아실 텐데 도착 URL이라는 게 있어요. 최종 구매 URL, 장바구니 완료 페이지, 뭐 회원가입 완료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URL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URL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 URL을 똑같이 입력을 해서 어떤 한 고객이 그 URL에 도달했을 때 똑같이 도달했을 때 전환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목표값들을 많이 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그럼 회원 가입 수는 얼마인지,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들은 얼마인지, 그리고 뭐 전환이 일어난 사람들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측정이 가능합니다. 정규식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개발자 영역 부분이 조금 많아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개발자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정규식은 거의 쓰질 않아요. 개발자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도 요청을 하긴 하는데 정규식은 되게 어렵다고 많이 들어서 저도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개발 영역에 있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서 사실 정규식은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개발자분들한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를 좀 들어보면요. www.ampm.co.kr이 있고 그 다음에 co.kr로 끝나고 join, 그 다음에 뭐 complete, 뭐 complete.html 다시 뭐 타입이 이런 식으로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ampm co.kr은 공식 페이지가 되겠죠. 그리고 슬래시하고 조인으로 들어가는 데는 로그인 창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인 슬래시 컴플리트는 아무래도 그 로그인을 완료했다 라는 뜻이겠죠. 밑에는 완료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여기 보시면 HTML 타입가 들어갔기 때문에 코드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시작 값을 www.ampm.co.kr로 할 경우는 어떤 페이지를 들어와도 www.ampm.co.kr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가정을 넣기 때문에 4명이 이 페이지를 각각 들어왔어도 전환은 4개가 잡힙니다. 근데 같음으로 했을 경우 ampm.co.kr join. complete로 딱 넣어놓으면 여기서는 딱 join.complete로 들어온 사람들만 전환을 잡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거를 중복으로 넣거나 시작과 같음을 잘못 넣으셔서 전환 특정이 엄청나게 잘못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전환은 5개밖에 안 났는데 구글 애널리틱스에는 막 300개씩 나와 있고 이런 경우가 번번이 반복이 돼서 사실은 요 앞에 있는 ampm.co.kr은 다 제거를 하고 뒤쪽으로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래시 join.complete 요렇게 넣던가 아니면 슬래시 join 이렇게만 넣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어차피 앞에 있는 URL은 전부 다 중복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2개씩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join도 넣고 join.complete도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뒤쪽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목표값을 설정을 할 때 보통 목표값 설정은 DB 업종이 많이 씁니다. DB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전환 DB가 들어올 때마다 뭐 DB 단가든 혹은 어디 뭐 상담하기까지 왔는데 근데 결제는 그 상담하기까지 신청은 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뭐 리뷰나 어디까지 봤는데 여기서 이탈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DB 측정을 할 때는 사실 목표값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커머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이벤트성이 강할 경우나 아니면 정말 공격적으로 한 개 제품만 조금 이런 데이터들을 좀 알고 싶을 때, 이럴 때 많이 쓰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자상거래랑은 다르게 이런 값들이나 그 상품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커머스에서 한 개의 단일 제품을 파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려고 한다면 각 상품마다 상품 아이디 값과 가격들을 각각 다 넣어 주셔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 설정은 30개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삭제도 되지 않고 수정도 되지 않고 추가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영역이기 때문에 보통 이커머스에서는 이런 뭐 목표 설정이나 세부 정보를 넣지 않고 전자상 거래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도 전자상 거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나 카카오처럼 쉽게 넣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대부분 많이 개발자분들한테 인계를 많이 합니다. 개발자분들 중에서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전자상 거래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데이터가 잡힌 적은 아직은 없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표 설정을 하실 경우는 웬만하면 이커머스 분들보다는 DB 업종에 활성화되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커머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특정 제품이나 저희가 지금 이번 시즌에 엄청나게 붐업을 일으키고 싶을 때 그때만 목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URL을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조인도 넣고 조인 컴플리트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이거를 넣는 이유는 이렇게 옆에 보시는 이 데이터를 보시기 위해서예요. 여기도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목표 설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보시게 되면, 여기는 지금 회원가입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회원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에 대한 가치를 먼저 보고 여기가 괜찮네, 그러면 회원가입을 해볼까? 라고 회원가입 페이지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의 내용들을 보니까 뭐 이것저것 입력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고, 근데 뭐 번거롭고 이래서 결국에 회원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 퍼널을 보기 위해서 목표값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홈페이지에 대한 뭐 UI도 중요할 수도 있고, 저희가 얼마만큼 도달성이 잘 되어 있느냐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회원가입을 목표를 하면 사람들의 패턴이 어떤 상품에 대한 가치를 보고 그 다음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회원가입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퍼널을 보게 되면 상품도 많이 받고 많이 받는데 회원가입은 많이 없어. 그럼 중간에 이런 입력하는 란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번거로운 부분이 많이 있다던가 동의를 해야 되거나 혹은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야 할 경우, 사람들이 에이 뭐야 이렇게 이탈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은 뭐 이커머스라는 가정하에 이 상품은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이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회원가입 페이지로 들어가 보니 이런 이벤트성이 없어지더라 라고 했을 때 이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환을 더 잘 끌어나기 위해서 목표 설정을 해서 그 중간에 대한 역할을 측정을 하는 건데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DB 업종이 더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DB 단가나 하루에 DB를 얼마나 받아야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실 경우, 꼭 이 정도 데이터는 미니멈으로 이 정도 DB를 받아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단순히 광고는 잘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나 반경들을 모르게 되면 아무리 광고를 잘하고 있을지언정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실제 전환까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광고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홈페이지나 혹은 다른 컨디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구글 애널리틱스고, 그 와중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목표 설정입니다. 단 목표 설정을 하실 땐 앞서 말씀드린 UTM 코드 값이 반드시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정확한 목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목표 설정에 대한 이런 퍼널들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각 목표 설정에 대한 목표 달성 횟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환율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탈률이나 아니면 세션 시간들, 그리고 실제 회원 가입한 사람들까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최초 들어온 사람이 뭐 3,000명인데 실제 회원 가입까지 도달한 사람들은 9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이탈을 했고 이 사람들이 어느 세션에서 어디까지 멈춰 있는지가 어디까지 멈춰져 있었는지가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영역이 광고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 혹은 우리 홈페이지나 혹은 다른 컨디션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또 문제 측정이 가능한 영역이고요. 실제로 목표 설정이랑 UTM까지만 잘 하고 계셔도 웬만한 일반적인 데이터 보시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세부적이고 디테일이고 보고서까지 뽑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지금 구글 애널리틱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일반적인 데이터나 보고서들 혹은 뭐 저희가 뭐 예상이나 가설을 세워서 축축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체 혹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하고 있는 광고에서 우리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과연 광고만 문제인 건지 컨텐츠나 뭐 다른 컨디션은 문제가 없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사실 여기까지만 잡으실 수만 있어도 GAIQ 아카데미 쪽을 보시면 고급자까지는 거의 대부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단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하고 UTM도 쓸 수 있고 목표 설정까지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데이터들은 한번 설치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봐주셔야 돼요.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 일 단위로 체크하고 해야 여기서 이 업체가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는지가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데이터 값들이나 혹은 이런 지식 정보가 없으면 GAIQ를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단어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구글 애널리틱스에 공통 스크립트를 넣는 방법, 호스팅사 정보인지 독립몰인지 2개 다 관리자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가입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관리해서 톱니바퀴 모양 관리해서 추적 아이디를 가져오던지 아니면 이런 스크립트를 가져와서 해당 부분에 각각에 측정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PC 모바일 꼭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요거 트래픽 데이터, 테스트 트래픽 전송 요거 꼭 확인하시고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잡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공통 스크립트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UTM 태그. 가장 기본적인 이런 개념은 구글 애널리틱스가 읽을 수 있도록 코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코드 값을 어디다 넣느냐, 막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닙니다. 광고 시스템 혹은 URL을 달 수 있는 영역에 최종 URL 뒤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뒤에 넣으실 때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슬래시 물음표, 물음표, 그리고 엔드. 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URL에 물음표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딱 하나만 들어가셔야 돼요.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UTM 코드 값들은 이런 형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어려우시고 조금 혼자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개인 데이터 주시면 제가 요거 그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엑셀을 전달 드릴게요. 네. 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UTM을 넣으면 이런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기본 데이터고 여기서 또 뭐 세그먼트라는 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그거는 다음 강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을 잡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일반적으로 잡지 못하는 전환 측정을 잡고 싶을 때 그때 활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단 목표는 총 30개까지밖에 못 잡으니까 꼭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네, 여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뭐 유형 같은 경우는 도착 시간 세션 이벤트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도착을 씁니다. 도착을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면. 그리고 전환 페이지는 시작과 같은 정규식이 있는데 시작을 넣을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잡고 싶으신 게 아니라면 시작을 거의 하시는 일은 없고 거의 같음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변수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같음으로 했는데 안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작 값을 먼저 넣어보고
시작값에서 데이터가 잡힌다고 하면 같음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좀 특별하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퍼널들 그리고 이렇게 목표 달성의 횟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까지만 해도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데이터처럼 이런 데이터들을 한 번에 측정이 가능하세요. 측정 가능히 하고 그다음 이런 데이터들로 전략도 짜고 가설도 세우고 그걸 진짜 현실화 만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어찌됐던 간에 GA IQ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사실 GA IQ 아카데미 쪽에 있는 고급까지는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UTM도 어렵고 목표 설정도 많이 어렵습니다. 어쩌면 공통 스크립트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되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해도 많이 잘 나옵니다. 근데 물론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분명히 한번 해보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데이터, UTM 그리고 목표값까지만 넣어놓고 항상 데이터를 체크만 하셔도 나중에 GA IQ 따실 때 훨씬 편하게 딱 문제를 보는 순간 무슨 단어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좀 말을 많이 했는데 다음 강의를 하거나 혹은 다다음 강의를 할 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내용으로 다시 올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강의 집행한 내용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했는데 조금 뭐 저희 회사분들 한해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면은 네이톤 주시면 제가 뭐 최대한 시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A IQ가 이제 다음 강의를 하고 난 뒤에는 실제로 GA IQ에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한 번 더 복습하는 내용으로 할 테니까 혹시 중간에 놓치셨던 분들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꼭 한 번씩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까지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